이쯤에서 이탄희 의원께서 지금 정치개혁 2050을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이나 또 선거제 개편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신데 구체적으로 본인이 또는 뭐 정치개혁 2050에서 주장하시는 선거법 개정, 선거제 개편안은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요. 선거법은 사실은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있는 것이고 거기를 가기 위한 적절한 수단들을 선택해가는 과정인데요. 저희가 그래도 생각하는 안을 말씀드리면 1번 일단 위성정당이 없어야 된다. 이거는 네. 이제 당이 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비례대표 확대입니다. 이게 모범 답안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비례대표가 47석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한 지역구를 줄여서 비례대표를 늘려야 하잖아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고 하면 저는 투트랙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47석에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거, 그것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구 253석에서 조금이라도 뭐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상당 부분 남아있을 그 지역구도 저는 비례대표로 뽑자라는 주장이에요. 지역구에서 비례대표를 보자 무슨 얘기냐면 네. 지역구 후보자 투표 용지에도 정당 이름을 적고 그 정당 밑에 복수로 공천된 후보를 나열해서 지역구 선거하러 가시는 유권자들도 정당을 찍고 그 밑에 내가 사람도 고르고 하실 수 있게 하자. 그렇게 하면 비례대표제가 확대되는 효과를 낳으면서 국민들이 자기 대표를 자기가 직접 꼭 뽑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이제 욕구도 충족들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면 지역구에 비례대표를 도입한다는 게 무슨 얘기야? 투표용지를 너처럼 만드는 게 무슨 얘기야? 그 얘기는 이제 지역구 당선자를 정할 때 정당에게 그 지역구 당선자를 나눠준다는 거거든요. 득표율대로.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거구가 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름을 붙였을 때 네. 대선거구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위성정당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비례제를 확대하되 대선거구제 지금 말씀하신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세 가지 안을 지금 갖고 계신 거네요. 천호선 이사님은 어떠세요? 이 제안과 또 본인 생각 그 제안도 말씀해 주세요. 괜찮은 제안이라고 보지만 네. 제가 이 부분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노무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했었지 않습니까? 신년연설에서. 그랬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언론의 일부 언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주장했는데 왜 그걸 계승하지 않느냐, 노무현 정신이 잃어버렸냐고 민주당을 비판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앞에 이제 우리가 말에 나오죠. 대연정 제안할 때 중대선거구제도 얘기하셨지만 지금의 소선거구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도 동시에 제안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고 하는 그 책, 2007년도 임기 말에 정무기획비서관 시절에 토론하고 지시하셔서 내신 책에 보면은 중대선거구제 문제를 좀 뒤로 빼시고 소선거구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라고, 그때 이제 독일식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 하는데 그걸 우선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책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근데 제가 이유에 말씀을 드리냐면 이탄희 의원께서 소선거구제 반대부터 이 캠페인을 시작하셨잖아요. 저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지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중선거구제가 보통 2명에서 4명 뽑고 대선거는 5명 이상을 뽑지 않습니까? 근데 2명에서 4명을 뽑으면요. 지역구도 극복에도 큰 도움이 안 되고 양당의 독점성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선거구제는 좀 낫죠. 지금 벌써 7석까지 뽑자라는 건데 이 중대선거구제 공통의 문제점이 있는데 뭐냐면 사표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민주주의가 1인 1표인데 정확하게 1인 1표 1가치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표는 가치가 1인데 어떤 사람의 표는 0이거나 제도에 따라서 0.5거나 0.3이거나 0.7인 경우가 생깁니다. 일치시키지 않아서 이걸 최대한 맞추자. 표의 등가성, 평등한 표의 가치 있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표가 주는 건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대선거구제 이런 거예요. 1등과 7등, 7등까지도 당선되잖아요. 그러면 1등은 예를 들면 100표 가지고 당선되고 7등은 10표 가지고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둘 사이의 표의 등가성이 또 논란이 될 수도 있죠. 이제 여기서 더 나가서 지역 대표는 한 명이어야 된다는 문제의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면 도대체 내가 민원을 들고 누굴 찾아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국회의원들이 지역이 넓어지면 지역구 관리 안 해도 된다라는 걸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죠. 이번에 저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습니다만 전원위원회 연설에서 하셨지만 저는 거꾸로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계층을 만나고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멱살도 저도 뭐 선거 때 잡혀보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통합의 측면들이 있어야지 무조건 넓혀서
국회의원들이 책상에 앉아서만 하는 것이 옳은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선거 플러스 연동형 비례제를 설명하면 좀 기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고 중대선거보다 훨씬 비례성이 높고 그래서 정당 간에 30% 지지받는 데는 30%의 의석을 주자라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런 면에서 중선거구제는 전 아주 위험한 제도라고 보고요. 대선거구제도 좋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얘기하셨던 수선거구, 연동형 비례제, 권역별로 가는 것이 지역주의 극복과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최선의 제도 아니냐. 거기도 뭐 약점들이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지금 최 인사님 말씀하신 거에 사실 제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은 없고요. 아, 예. 일단 분명한 거는 중선거구제는 안 된다. 예. 국민들께서도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건 과거에 양당의 동반 당선 제도를 우리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 선택권이 없어지고요. 국회의원이 사실상 지명직이 되는 거예요. 공천하면 바로 당선되는. 그래서 이제 중선거구제 안 된다라는 건 명확히 우리가 해야 되고 소선거구 플러스 권역별 비례 이것도 하나의 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지금이라도 합의할 수 있으면 사실은 저는 그거는 지지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아마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려고 하면 소선거구 숫자를 상당 부분 줄여서 네. 전국구 비례를 늘려야 되는데 또는 권역별 비례를 늘려야 되는데 253대 지금 47인 상태에서 대폭 줄여야 될 거다. 최소한 지역구를 한 30개, 40개는 줄여서 뭐 220대 80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1988년에 했던 225대 75라던가 이렇게 돌아가야 될 거다. 근데 20, 30개를 과연 줄일 수 있겠느냐. 네.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이거를 용납하겠느냐 이런 좀 우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총선이 내년 4월이고 한 11개월 정도 남았는데 1차적으로 선거법 개정해야 되는 1년 시한은 지났고요. 지금 국회에서 좀 열심히 부지런히 좀 땀나게 토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선거구제에 대해서도 장단점 들어보고 뭐 여러 가지 또 이해할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